領土の話、竹島が我が国の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だからこの固有の領土というのは強くここで言ってるんで。 네, 노골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왜곡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이 모두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이들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과거의 침략 전쟁이나 강제징용 등에 대해서도 왜곡을 일삼았습니다. 반면에 역사적인 양국 간의 우호 교류 부분은 축소했습니다.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왜곡된 한일 간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 셈인데요.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기름을 붓는 격인데 일본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떤 내용들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독도에 대한 표현들. 이전부터 뭐 독도가 다케시마다 일본의 오래전부터 영토였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더 강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강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저번부터 뭐 다케시마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자기들의 영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법 점거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술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일본이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는 추가해가지고 그 표현을 강화했다. 네. 이렇게 먼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고유 영토다. 그리고 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거는 그렇죠. 지금도 있는 교과서들이 그렇습니다. 있고 여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한국에 항의를 하고 있다. 이 내용까지 포함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년 강화되고 있다. 1학기부터 네. 바로 이제 그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저기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가 도쿄서적에서 나온 교과서라고 하는데 이 사례가 그 사례고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뭐 계속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교과서 검정 기준 자체는 이미 벌써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재작년인가요? 2017년부터 만들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학습 지도 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라고 하는 것이 201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네네. 이건 정부 주도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드는 하나의 지침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무 조항, 강제 그렇죠. 조항이라고 의무 봐야 되는 조항이죠. 거죠. 강제 조항이고. 네. 그래서 거기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네. 그다음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네. 일본 정부가 계속 항의하고 있다. 그 도쿄서적 교과서에 실린 내용 그대로. 예, 그거를 갖다가 넣으라고 지침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도쿄서적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네. 서적을 만든 겁니다. 이 지침, 학습 지도 요령 이거는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맞습니다. 바꾸는 10년마다 모양이죠. 바꿉니다. 네. 근데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되게 돼 있는데 이걸 당겨가지고 2019년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하신 그 도쿄서적 교과서만 네. 독도 관련 협의 주장이 들어있는 건 아닐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이제 문부과학성 검정조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검정 통과한 3개 출판사가 있는데요. 네. 이 3개 출판사에서 9종이 통과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사회교과서 말고 뭐 도덕교과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총 합치면 13종의 13 네. 종의 교과서하고 부교재, 지도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진이라든가 서술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도를 이제 자기의 영토로 표시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항의하고 있다라든지 네. 이런 어떤 서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번에 검정 통과된 교과서들 중에서 독도 말고 또 다른 부분들 역사를 왜곡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교과서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어떤 게 강제 있습니까? 징용에 대해서도 이제 왜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왜곡하는 방법이 혹독한 조건하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됐다. 맞는 이렇게 표현인 것 같긴 표현을 한데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독한 조건하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 그렇게 시켰다든지 아하. 이런 것들을 빼버렸습니다. 그 주체가 일본 정부라고 하는 것을
생략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간토 대지진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1923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을 말합니다. 네. 이때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과 중국인이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당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살해당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살 사건이라는 게 지진 됐을 때 일본인들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렇죠. 그래서 학살을 했다. 예.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령을 내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학살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일본 군부가 그 학살을 한 그렇죠. 거였는데 그렇게 보는 데 있는데 거기도 역시 예. 주체가 빠진 거죠. 주체를 빼고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살해당했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임진왜란이나 러일 전쟁 이런 것들도 근데 왜곡이 임진왜란에 돼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 명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보냈다. 침략이라는 거기까지만. 말을 빼고요. 거기까지만 하고 예, 조선 거기까지만. 침략이라는 말은 예, 뺐다는 조선 침략이라는 말을 빼버렸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런데 거꾸로 한일 교류 역사적으로 뭐 한일 교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우호 관계에 대한 부분들 서술들은 좀 빠지거나 표현이 약해지거나 했다고 그러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독도에 대해서는 주장을 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에 대해서는 그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건 왜곡을 시켰지 자기네들이 않습니까? 잘못한 예, 부분들은. 그렇게 했는가 하면 또 일부 네. 우리하고 일본과의 어떤 우호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삭제를 한다든지 내지는 축소를 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야마토 정권이라고 있습니다. 야마토 일본의 정권이 일본의 첫 정권, 통일정권이라고 네, 봅니다. 정권. 이때가 4세기 내지 7세기. 이때 사실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제 많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백제에서 갔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걸 얘기도 있었던 거죠. 도레인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도레인. 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도레인에 대한 서술을 빼버렸습니다. 네, 그것을 빼버렸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서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네. 서술을 생략하고 또 하나는 에도 막부 시기에 조선 통신사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조선 통신사에 그림도 대한 있고요. 서술 네. 이거를 줄였습니다. 이거는 줄인 겁니다. 축소를 시켜놓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서술은 하되 네. 요 말을 뺐습니다. 월드컵을 통해 양국이 우호를 강화했다. 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빠진 그렇죠. 부분들. 일부러 그러니까 우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죠.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예,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제 외교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렀다. 그렇습니다. 얘기 나왔는데요. 예, 외교부에서 불러가지고 강력한 지금까지 있었던 뭐 어떤 항의보다도 강력한 항의를 했다 그러는데요. 네. 나가민의 야스미사 그 주한 1대사, 네. 나가민의 야스마사죠. 이 예, 대사를 야스마사. 불러서 항의를 했고요. 네. 또 교육부에서도 네. 왜냐하면 이게 교육부와 관계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끄러운 역사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네. 독도 영토 주장권을 침해한 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독도 영토권 침해하는 그 교과서 네. 이거를 즉각 수정할 것을 교육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죠. 일단 성명이나 외교적인 어떤 초치라고 그러죠. 불러서. 그렇죠. 초치를 했죠. 외교부로 불렀다는 거를. 이제 가장 외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어떤 항의 네. 방법이긴 한데요. 자, 특히 이제 독도 문제에 있어서 네. 일본의 왜곡이나 허위 주장이 이제 계속 진도가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로서는 뭐 항의는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시끄러워지면 이게 일본 의도에 말려 들어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기는 일본의 의도, 국제법상으로는 분명히 우리 영토로 지금 돼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사실은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참 마땅치 않은 것이 네. 우리 영토를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이제 분쟁 지역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분쟁 지역화가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데 일본의 의도가 하나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일본이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너무 시끄럽게 하면 그렇죠. 국제재판소로 사법재판소로 가게 갈 되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독도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그렇죠. 되는 우리는 근데 거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것을 그걸 재판소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일본이 네. 근래 와서 굉장히 우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베 정권이 2012년부터 들어섰는데요. 네. 그때부터인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그 정권 차원에서 아베 정권 차원에서 네. 우경화시켜가지고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걸로 보여요.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계산이 정치적 계산이다. 그래서 어떤 혐한 시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네. 또 뭐 반환 운동 이런 것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근래 와가지고 또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런 안 좋습니다, 것들도 지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강제징용 소송 판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강력히 지금 반박하고 항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일종의 깔려 있다고는 보는데 근데 뭐 독도 영유권 주장이야 뭐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왔던 것이고 네. 이번에 와가지고 이제 문제는 한일 더 우호 관계, 세지고 있다는 네,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월드컵 같은 것들을 삭제했다는 거, 네. 그걸로 보면은 하여튼 우리에 대한 어떤 불만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났고 네. 대법원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전범 기업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법원이 이번에는 미쓰비시 해당 기업이죠. 국내 재산, 국내 자산에 대해서 동결 조치, 압류를 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이거 나오니까 일본이 지금 보복 조치까지 지금 경고를 하고 네,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최근에 보면은 레이더 공방도 있었고 생각해 보면요. 네. 이번 교과서 문제도 어떤 그런 일련의 쭉 흐름에 어떤 편승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데요. 얼마 전에 일본 초계기 한국 군함 그 우협 비행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레이더. 그 상당히 사실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거기에서 보다시피 일본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이죠. 네.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이제 강제징용 소송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미쓰비시에 대해서 네. 그 상표권하고 그다음에 특허권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들어갔거든요. 대전지방법원에서 말이죠. 네. 사실은 다른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 상표권이라든지 네. 특허권에 대해서 공매를 통해서라도 피해자들 5명이 있거든요. 이번에 소송에서 먼저 승소했던 네. 그런 어떤 800억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집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처분을 통해서. 예.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아서 그런 방법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서 쓰는 물품들 중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에는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냐. 정부나 공공 차원에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나서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번에 일본 교과서 왜곡 이걸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그 전범 기업에서 만든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자라고 하는 조례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사실 없고요. 그래서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도 있고 네. 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또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전 관계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네. 이건 풀어야 될 문제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요거를 좀 푸는 그런 어떤 외교적 그런 어떤 정치적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의 영토와 주권 또 역사에 대해서 외국의 도발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화도 내야 되고 불러서 혼도 내야 됩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 감정을 긁어가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게 이유가 뭔지 의도가 뭔지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냉정하게 일정한 선을 유지하는 지혜롭고 또 영리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베 총리에게도 좀 한마디 하면요. 아무리 정권 유지도 좋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역사를 거꾸로 가짜로 가르쳐가지고 얻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